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히터 틀었으니까 좀 따뜻해지면 좀 다시 끄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유전자 이상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지. 자, 첫 번째. 우성이라고 해볼게요. 우성 유전자 이상. 뭐가 있다고? 헌팅턴 무도병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는 뭐냐면, 자, 헌팅턴 무도병은 자, 소뇌에 비정상 단백질이 쌓여서 소뇌의 기능이 떨어질 때 생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생기지 않아. 분명 우성 유전임에도 불구하고 발현은 언제? 좀 나중에 된다. 근데 하필이면 왜 이 무도병이야? 자, 우리는 춤 문화가 없는데 서양은 춤 문화가 있단 말이야. 파티 때마다. 자, 소뇌가 우리의 무엇을 담당한다? 균형 감각. 그러면 균형 감각이 자꾸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뭐 한다? 거기서 야, 너 뭐 먹냐? 와사비 맛인데. 알았어요. 와사비를 좋아해? 와사비 콩은 어때? 그게 뭐예요? 아몬드가 아니라 콩에다가 와사비 발라놓은 게 있거든. 그건 아니야? 내가 가끔 내가 사 먹거든. 나는 저 와사비를 한 번에 왕창 먹어갖고 눈물이 핑 그게 딱 좋거든. 그런 느낌. 일단 넘어갈게. 자, 다시 우성이 있고요. 열성이 있습니다. 열성 단어에다가 뭘 붙인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열성. 우성은 헌팅턴 무도병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나타납니다. 대신에 다시 손에 비정상 단백질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납니다. 자, 오케이. 이거 말고 열성 순종이라는 얘기는 순종이 걸려야 돼. 자, 순종이라는 얘기는 두 유전자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두 유전자가 같은 확률보다는 다른 확률이 훨씬 높거든. 순종일 확률이 더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높아? 자, 근친 결혼식. 한마디로 나랑 친족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유전자가 비슷할 가능성이 많거든. 그때 많이 발생해. 자, 그러면 저걸 옛날 사람들은 몰랐을까?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근친 결혼을 뭐한 이유, 금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근친이 결혼했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애들이 많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근친을 한 경우가 있지. 누구? 왕들. 그치? 왕들은 자신들 왕국 만화를 위해서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게 뭐가 있다? 나는 뭐야? 적혈구 빈혈증이 있겠죠?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는 게 좀 낯설어. 아직까지도. 왜?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나는 솔직히 학생 시절보다 가르치는 시절이 더 길거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옛날에 뭐라 그랬다? 겸용적혈구 빈혈증 이렇게 해석을 해. 자, 갑시다. 남녀 빈혈증은 좀 세부적으로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자, 적혈구니까 뭐야? 헤모글로빈이죠? 자, 헤모글로빈은 자,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알파 단백질 2개, 베타 단백질 2개로 구성이 돼. 오케이? 자, 그 중에, 자, 이 중에, 자, 이 베타 단백질입니다. 베타 단백질의 6번째 아미노산이, 6번째 아미노산이 뭐가 된다?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바뀌면 문제가 생겨요. 자, 우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통과랑 같이 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통과에 반드시 나옵니다. 자, CTT입니다. 뭐가? 3코드 그러시는 거예요? 자, DNA 수준이니까 뭐라 불러? 코돈.
RNA가 코드, 아, 트리플 코드. 자, 코드는 RNA니까. 오케이? 한마디로 그냥 유전 정보가 CTT였어. 근데 뭘로 바뀌는 거야? C. 빨간색 바꾸자. 자, 노란색으로 바뀌자. 잘 안 보인다. C, T, T였는데 C, A, T로 바뀝니다. 자, T민이 뭘로 바뀌는 거야? 아데닌으로 하나 바뀌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 젠장 글루탐산에서 뭘로 바뀐다? 알린으로 바뀝니다. 문제점은 글루탐산은 친수성이고요. 알린은 소수성입니다. 그래서 3차원적 모양이 달라져요. 그 모양이 달라짐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이 바뀌어져 버려요. 왜? 걔네들끼리 결합력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상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 원래 해먹을 적혈구는 어떤 모양이어야 돼? 이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돼버려? 이제 찌그러져 버리죠? 이게 빈혈증. 근데 왜 빈혈이야? 라고 하면 적혈구 표면에 산소를 붙여야 돼. 자, 표면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거든. 산소 운반량이 40%로 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수명이 어떻게 될까? 적혈구의 수명은 30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얘는 그냥 15일에서 20일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피를 많이 만들어요. 오, 그렇지. 계속 만들어야 돼. 계속 줄어. 계속 모자라. 하나당 운반하는 것도 작아 죽겠는데 빨리 망가져. 그럼 어떻게 돼? 산소 운반 잘 안 되죠. 그래서 빈혈증입니다. 자, 근데 이 증상은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 자, 일반적으로 적혈구의 일반적인 두께는요 10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런데 모세혈관은 얇은 데가 8마이크로미터입니다. 적혈구보다 작아요. 모세혈관 두께가. 그럼 어떻게 지나가? 동동동동 눌리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얘도 눌리다가 어떻게 돼? 깨지기도 하고요. 눌리다가 얘가 모세혈관이 찢어버리기도 해.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등등등. 자, 치료 방법은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 근데 이때 이거 통과 때 왜 나왔어? 말이야. 그렇지. 자, 다시 얘는 순종이란 말이야. 만약에 얘가 나지알이라고 해봅시다. 얘는 뭐야? 뭐라 스마라지. 근데 여기 누구도 있어. 맞아, 정말. 이 사람도 있거든. 이 사람도 있거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무 일찍 죽으니까, 그렇지? 빈혈증이 잘 못 살아. 그래서 생존 능력도 떨어져.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별 차이가 안 날 거거든. 근데 무엇에도 유리해. 또 유리한 거야? 자, 포인트는 이거거든. 자,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좀 애매한 건데, 이 사람들은, 자, 빈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다 이 모양인가? 아니요. 이게 더 많아. 이게 한 30% 돼. 3 내지 40%. 오케이?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에게는 어떻게 돼요? 자, 누가? 자,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산 생물이 쏙 다 들어갑니다. 얘는 다 못 들어가잖아. 누구의 공격을 받아? 상체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산다고. 이걸 제거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런 경우를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이 비율이 얘만큼은 안 돼도 제법 됩니다. 걔네들이 더 오래 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기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 안 했길 바래요. 학교에서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페닐케톤 뇌증. 자, 우리나라에서 약 1,300명 정도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페닐은 그 앞에 수지가 붙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 몸에서 처리돼야 돼. 그런데 페닐알라닌이 우리 몸에서 처리가 되는 과정 중에 처리가 안 되는 단계가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어떻게 돼? 페닐알라닌이 쌓일 수밖에 없어. 그럼 페닐알라닌이 몸에 쌓였는데, 자, 몸에 쌓이면 누구의 공격을 받아? 산소의 공격을 받아. 산화된단 말이야. 페닐알라닌이 산화된 물질이 페닐케톤이에요. 이 페닐케톤은 산화됐기 때문에 누구랑 되게 비슷해? 페닐알라닌이랑 굉장히 비슷해.
그럼 페닐알라닌 자리에 다시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단백질 합성할 때 쓰일 텐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페닐케톤이 들어가 버리면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잖아. 네. 그게 페닐케톤 요증이에요.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오줌에도 나옵니다. 뭐 오줌으로 나오는 순간 어디에 확 노출돼. 공기 중에 산소가 엄청나게 노출된단 말이야. 그때 2차 산화가 일어나. 그때 페닐케톤이 2차 산화가 일어나면서 시꺼멓게 변합니다. 그래서 페닐케톤 요증은 증상이 심하면 오히려 발견이 쉬워요. 증상이 약하면 발견이 좀 늦지. 우리나라에 약 1,300에서 1,500명 정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하지 못했다. 치료? 재작년이 아니지. 2022년인가 21년인가까지 뭐 되지 못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못 받았어. 이제는 혜택을 줍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 물론 그 전에 이미 계획돼 있던 거긴 해. 워낙 숫자가 작으니까 무슨 파워가 약한 거야. 페닐케톤 요증에 가족들의 숫자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작았어? 이거 해달라. 이게 작았어. 적어도 수만 명 정도 되면 가족들이 이거 해주세요. 우리 힘들어요. 이렇게 할 텐데 숫자가 너무 작았어.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알비노증 있죠. 알비노. 자, 알비노는 뭐야? 라고 한다면 자, 멜라닌 색소가 제대로 합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부분적으로 나타나서 얼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심해서 목까지도 눈동자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안 돼서 자, 나중에 눈이 태어날 때는 더 보이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의 색소를 보호할 기능이 사라져서 자,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 있고요. 자, 마지막 시야 확장에다가 이렇게 큰 거 3개. 자, 여기는 내신 전형 문제라고 보면 돼. 내신 전형 문제. 자, 볼게요. 무엇이 됐든 염색체 이상이 됐건 유전자 이상이 됐건 자, 무엇을 확보해야만 그걸 확인할 수 있어. 태아의 세포를 확보해야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자, 태아의 세포를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가 된다? 융모막 검사와 양수 검사 두 가지가 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여기 말고 뒤에 아마 있을 텐데 이거 깔끔하고 좋은 게 잠깐만 이게 아닌가? 잠깐만 여기 아니었나? 역시 아닌가 보다. 자, 어쩔 수 없다. 자, 그냥 동그라미 할게요. 자, 육모막 동그라미 하시고요. 육모막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오른쪽 날개 부분 보시게 되면 자, 태반 조직이라고 써요. 태반. 육모막은 태반인 거야. 태반. 무슨 뜻이야? 자, 우리가 자, 수정 이후에 엄마의 자궁 속에 착상할 때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착상이 가능해? 착상을 하려는 세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는 태아로 자라나갈 거고 누구는 태반이 돼야 된단 말이야. 다시 태아와 태반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만들어집니다. 같은 거야. 그래서 초기 세포 분열은 무지하게 빨라. 나날이라고 하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 자, 그래서 태반과 태아는 유전적으로 똑같습니다. 태반을 채취하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떻다? 얘가 더 어리대. 더 일찍 가능해요. 자, 그래서 육모막 검사에서 8주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른 시간에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육모막 검사밖에 방법이 없어. 자, 육모막은 태반인 거고요. 태반의 일부를 집 입구를 통해서 살짝 뜯어내는 거야. 육모막 검사입니다. 대신에 자, 역시 마찬가지야. 양수 검사가 됐건 육모막 검사가 됐건 자, 이 기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초음파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물론 육모막은 안 읽을 수도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초음파의 도움을 받는다. 대신에 양수 검사는 자, 양수는 오른 밑에 보면 뭐 어디에 동그라미 16주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14에서 16주인데 16주. 한마디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능한 게 양수입니다. 왜? 8주 때 태아의 크기는 엄지손톱보다 작아요. 8주일 때는. 양수의 양이 탁구공만이야. 거기서 양수를 뺀다고 해봐. 태아 어떻게 돼? 죽어요. 큰일 안 돼. 그래서 충분한 양의 무엇이 확보될 때까지. 양수가 확보될 때까지는 양수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수 검사는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럼 양수 속에는 뭐가 있다? 태아의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태아의 피부 조직이 있단 말이야. 피부 세포들이. 자, 그래서 다시 양수 검사는 양수 속에 있는 태아의 세포인 거고요. 자, 육모막 검사는 태반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 돼. 자, 그걸 빼내서 그걸 가지고 뭘 한다? 기본적으로 핵형 분석을 먼저 해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의 크모수를 가지고 무엇을 확인한다? 염색체 돌연변이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스러우면 뭘 하는구나?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앞에서 본 거야. 산모의 나이가 많게 되면 고령 산모인 경우는 자, 무엇을 많이 권유해? 의사들이 양수 검사나 육모막 검사를 많이 권유합니다. 왜? 무슨 비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거 검사하면 뭐가 좋아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한데 현실적으로 얘기할게.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아기를 태어난 다음에 키우고 있는 부모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새끼가 다운 증후군이야. 뱃속에 있는데 나와서 기를래? 현실적으로 예스란 답을 못하겠어. 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지? 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이를 정확하게 얘기할게. 지워야 되나요? 아,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그 부분은 물음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뱃속에서 유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산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염색체나 유전자 돌연변이일 아이가 많다라고 알려집니다. 전체적인 걸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일부 동의했던 부모들에 한해서 검사를 했던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80% 이상이 염색체 돌연변이였던 아이들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후기 유산 같은 경우는 더했어. 초기 유산은 되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 아닌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서 후기 유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이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3개월까지는 초기라서 되게 위험한 시기고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착상됐던 게 어쩔 수 없어 죽는 거야. 엄마랑 연결점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살아? 근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태반이 발달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4개월 이후에 유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돌연변이더라 라고 하는 거. 슬픈 일이지만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아, 참고로 내 와이프 친구 같은 경우가 이 권유를 받았었거든. 좀 늦게 결혼한 친구야. 근데 참고로 내 와이프는 고향이 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여기 와 있으면 친구가 없는 거야. 더군다나 언니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결혼한 내 와이프한테 먼저 질문을 한 거야. 의사가 염색체, 육모막 검사, 양수 검사를 권유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 돌연변이 가능성이 있어서 산모의 나이가 많아서 이게 의사분들은 그냥 뭐 한 거야? 몸이 건조하게 툭 던진 거야. 산모 입장에선 미쳐버리는 거거든. 너 그런 얘기 듣고도 검사 안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왜냐면 참고로 내 와이프가 둘째 녀석을 임신했을 때인가 출산을 하고 나서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내 딸내미가 지금 중학 3학년이니까 너희들이랑 별 차이가 안 나. 조금 밑에거든.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는
보험 적용이 안 됐어. 거진 한 50만 원 돈 했거든. 비싸. 지금은 뭐 1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맞아, 그건 해줘야지. 국가에서 해줘야지. 국가에서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내가 정말로 화를 냈던 게 언제냐면 내 동생 녀석이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지금 대학 4학년입니다.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거야. 너희 어릴 때만 해도 돈 냈어. 필수는 안 냈고요. 필수가 아닌 웬만한 건 다 돈 냈다고. 지금은 안 냅니다. 얘들. 얼마 정도 됐어요? 4만 원 정도 됐죠? 어? 비싼 건 4, 5만 원. 근데 그 4, 5만 원도 어디 가면 보건소에서 가서, 보건소에 준비되어 있는 예방주사가 있어. 보건소에서 준비되어 있는 건 10,000원에서 5,000원 사이. 근데 보건소에 없는 건 안 맞출 거야? 그런 거 있어. 요새는 정말 한두 개 빼놓고는 국가에서 무료입니다. 근데 그게 맞지, 솔직한 얘기로. 애 나가라고 하면서 이제 예방주사는 너희들이 맞추세요. 좀 이상하잖아. 그런 분들 일단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 자, 으쌰. 자, 8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염색체 비분리 현상과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나옵니다. 자, 21번 염색체 비분리, 그 다음에 X, Y의 비분리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21번은 나랑 같이 그냥 책으로만 볼게. 자, 1분열은 제대로 됐어. 근데 2분열에서 오른쪽이 문제가 생긴 거네. 그러면 왼쪽 두 개는 정상적인 생식세포, 오른쪽 두 개 중에 하나는 n-1, 하나는 n+1이 되겠지. 그 중에 누가? A가 아니라 B가 정상적인 생식세포와 수정을 하면 뭐가 나온다? 다음 증후군이 나오겠지. 이해돼? 21번이라서 그치, 21번 염색체니까. 자, 잘 봐야 돼. 21번 다운 증후군이 만들어질 때는 자, 언제 비분리야? 1분열이야, 2분열이야? 아무 때나 비분리. 다운이요? 응, 아무 때나. 왜 알 수 없잖아. 21번에 있는 다른 염색체 그 표시 인자를 알려주고 그리고 확인해라라고 하면 그때는 알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야 21번 염색체가 두 개야. 그래 버리면 이게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 대신에 X, Y는 명확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용합시다. 자, 정자 생성 과정 누굴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고? X, Y니까. 자, 이 둘이 X, Y겠죠? 자, X, Y가 자 생식세포 분열을 합니다. 자, 무엇이 만들어져야 돼?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편의상 그냥 그림을 그린 거고요. 자, 1분열에서 정상적으로 됐네. 그러면 EN에서 뭐가 된 거야? N, N이 됐겠죠? 대신에 얘는 22 더하기 Y, 얘는 22 더하기 X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대신에 얘네들은 DNA 상대량이 4고요.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N이면서 자, N이고요. DNA 상대량 1짜리고요. 자, N은 22 더하기 Y. 얘는 22 더하기 X. 자, 정상적인 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이래. 자, 동그라미 기억이 정상 난자와 수정했습니다. 누가 태어나? 농사는 여성이 되고요. 동그라미 니은이 정상 난자랑 수정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못되는 명을 가져갑시다. 자, 1분열에 잘못됐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나는 편의상 안 들어가는 쪽을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나만의 표현 방법이야. 나만의 표현 방법. 자, 그럼 갑시다. 염색체가 나왔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색상이라고. 자, 얘 EN이야. 자, 갑시다. 얘는 뭡니까? EN 마이너스 1. 아 n 마이너스 이 사람들이 n-1이고요. 22 더하기 제로. 자, 다시 이거 말고 나머지는 정상이니까. 자, 얘는요 n 플러스 1이고요. 22 더하기 x y죠. 대신에 얘는 dn의 상대량이 하나면 얘는 dn의 상대량이 2에 해당합니다. 얘만 잘못된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정상적으로 됐대. 자, 그럼 갑니다. n-1, n-1 두 개랑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두 개가 있네. 대신에 얘네들은 22 더하기 x, y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디귿입니다. 자, 디귿이 정상, 난자랑 수정하면 클라이펠터 증후군이 나오겠죠? 자, 리을이 정상, 난자랑 수정하면 터너 신드롬이 나올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2분열이 잘못될 수도 있어. 자, 2분열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자, 1분열은 제대로 됐습니다. n과 n으로 제대로 됐고요. 자, 2분열에 문제가 생겨서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져? 두개 x가 두 개죠.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22 더하기 x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n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네, 22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둘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도 잘못됩시다. 여기서도 잘못되는 걸 하나 만들자. 여기서도.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갔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자, 역시 얘는 n 마이너스 22고요. 자, 여기도 n 플러스 플러스 1이 되겠지? 대신에 뭐가 두 개? y 두개 y 염색체가 두 개. 22 더하기 y입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얘가 미음이고요. 얘가 비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기억 더하기 정상 난자, 니은 더하기 정상 난자, 디귿 더하기 정상 난자, 리을 더하기